자, 적정에서 피해야 할 카드가 무엇인지, 일단 상향으로 지원한다, 자, 스나를 바란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런 점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막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시카드 지원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면접도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또한 수능도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실 그런 바쁜 시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정시 지원할 때 올해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좀 정시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권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라인이 좀 둔 아이들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시로도 상향 카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적정 카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시는 가군과 나군과 다군으로 나눠졌죠. 수시 같은 경우는 한 대학교, 뭐 연대, 고대, 서울대 다 지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같은 군에 중복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원하실 때 안정으로 지원하는 것, 적정으로 지원하는 것, 상향이 있듯이 정시도 마찬가지로 안정, 적정, 상향 이 세 장의 카드를 어떻게 조합을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더 대학교로 올릴 수 있는 전략이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수능 성적표,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자,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먼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교부터 뭐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그걸 보지 말고 안정부터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시도, 정시도 수시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안정을 잡아놨을 때 거기에서 적정과 상향이란 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대학교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안정부터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을 잡으실 때 일단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 또 우리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탐구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두 과목이 힘들다 보니까 한 과목만 있는 대학교를 좀 잡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안정권은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시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성적표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보고 어떤 대학교는 백분위를 보고 좀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표준 점수 합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적표에 보시면 표준 점수가 뭐 화장, 미적, 화학, 생명과 그런 거 밑에 표준 점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 점수의 합을 먼저 거기에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표준 점수는 각 시험의 원점수를 통계적으로 조정해서요. 시험별로 변동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한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험의 평균을 100점, 표준 편차 10점으로 조정해서 모든 시험 점수를 동일한 척도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 변동도 보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시험의 결과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 점수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백분위 평균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 백분위라는 것은 어떤 대학교는 백분위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백분위라는 것은 수능 시험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인데요. 모든 응시자를 기준으로 본인의 성적이 상위 몇 퍼센트인지에 해당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분이 90%라고 하면 여러분은 상위 10% 안에 든다라는 거고 여러분 밑으로는 90%가 이렇게 수험생들의 성적이 낮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100분위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각 수험생의 절대적인 성적도 제공하지만 그 해의 시험 난이도나 경쟁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도 모든 수험생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백분위는 수험생 각자가 상대평가 개념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앞섰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많은 교육과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의 비교 선발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분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먼저 탐구 두 과목부터 평균을 내실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화학이 62점 나오고 생명이 74라고 가정하면 62 플러스 74, 그다음 나누기 1을 하면 68점이 나오겠죠. 이런 68점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국어 그
그 백분위 평균, 그다음 수학, 그다음 탐구 평균에서 나누기 3 하게 되면 백분위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준 점수와 그다음에 백분위 점수를 다 계산했다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이제 매년 정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투스라든지 메가스터디나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정시 장판지가 나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장판지를 우리 수험생 어머님들은 작년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장판지를 보면 너무 복잡해요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먼저 정시 장판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우리 아이의 표준 점수 합과 백분위의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고려해서 우리 아이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유리한 곳이 어딘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장판지에 딱 보시게 되면 자, 위로 세 칸, 아래로 세 칸 표시해서 대학 라인 리스트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라인 리스트 정리하시면서 그 옆에 보면 장탄지에 뭐가 있냐면 이제 대학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라든지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라든지 수학 탐구 한국사 반영 방법이라든지 뭐 가산점이라든지 영어 반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잘 파악하시고 특히 어떤 대학교 간 정시에서도 뭘 평가하죠? 서류 평가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정시 장판을 딱 폈는데,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표준 점수가 됐어. 100분위가 이 정도 됐는데, 자, 위로 세 칸, 아래로 세 칸 하니까 대학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됐죠. 그럼 거기서 대학교에서 무조건 골라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유리한 반영 비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이 부족하고 국어 성적 결과가 좋다면 수학 반영 비율이 작고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를 지원하셔야 되겠죠. 또한 영어 반영 방법이라든지 수능 가산점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가 매년 이제 변수가 많았어요. 일단 탐구를 딱 봤는데, 두 과목 좀 잘 나오면 괜찮은데, 탐구 한 과목이 완전히 망쳐버렸어. 완전히 망쳤다면,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교를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두 과목 성적 비슷하다면 탐구 두 개를 반영하는 대학교를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종 그래 우리 아이들의 정시도 그냥 뭐 수시 50% 컷, 70% 컷처럼 보고 나서 작년 합격대 그 기준으로 지원해서 막 이렇게 지원하는 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요 눈 감고 지원하는 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표준 점수라든지 이제 백분이라든지 과목별 유리한 반영 비율을 꼼꼼히 정리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는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아니거든요. 정시는 뭘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상대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등수로 대학교를 가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유리한 어떤 등수가 좋을 것인지 그 점을 잘 찾아서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학생들이 있죠. 본인이 이제 이과를 갔는데 이과로는 본인이 원하는 좀 대학교를 못 간다라는 말. 그런데 이제 교차 지원해서 이제 대학교를 올려서 문과로 지원해서 대학교를 올리는 전략을 또 고려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제 그 학과가 목표라면 나는 정말 공학계열로 가야 돼. 학과가 목표라면 상관없지만 이제 대부분 대학교를 올리는 목표라면 교차 지원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 역시도 교차 지원해서 문과로 대학을 올리겠다라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뭐가 의구심이 드냐면 작년에 이제 교차 지원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그 서영고를 들어갔던 아이들 문과로 갔던 학생들이 있다라는 말이야. 왜 그 학생들이 원래 이제 공대 쪽에다만 그 생기부를 분석을 했는데 그 학생들은 완전히 기계공 전자전기 쪽 생기부인데 그 아이들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래도 대학교를 올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과 쪽으로 지원해서 대학교를 올렸는데 그 아이들이 오히려 다 반수를 하더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물어봤어. 너 왜 반수를 하니 물어봤더니, 그 학과가 자기에게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차 지원이 이제 뭐,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가능성, 방향성은 여러분들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좀 교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성향,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교차 지원에서 불리한 대학들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 지원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것도 좀 대학교마다 이러한 어떤 뭐 장치를 하는 그런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도 잘 고려하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과연 그 학과가 여러분의 성향에 잘 맞을 것인지, 여러분들 대학교 4년 동안 착실히 공부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들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할 카드, 먼저 우리가 좀 이 점 고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적정해서 피해야 할 카드가 무엇인지, 일단 상향으로 지원한다, 자, 스나를 바란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런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경쟁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가군, 나군 지원하실 때 경쟁률 정말 거기에 경쟁률 주는 눈 빠지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고 수십 대도 그러셨죠. 자, 그런데 이런 카드를 여러분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자, 경영학과를 지원한다면 다른 대학교의 경영학과 경쟁률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 학과가 아니라 학교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에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건국대를 정말 희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국대를 내가 그래도 한번 진짜 한번 상향이라도 한번 내가 써보겠다. 상향으로 한번 건국대라든지 중앙대 상향을 써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경쟁률을 보시는데 꼭 피해야 할 학과가 있습니다. 무슨 학과냐면 딱 여러분들 건국대를 희망하는데 처음부터 경쟁률 높은 학과, 그 다음에 경쟁률이 너무 낮은 학과, 그 두 개의 학과들은 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개라고 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 두세 개 정도 상위 경쟁률 두세 개 정도 높은 거, 그다음에 좀 경쟁률 너무 없는 거, 그런 두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쟁률이 처음부터 높으면 아이들이 겁을 먹고 지원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 같은 경우는 내신 거기 본인이 이제 수능에 자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경쟁률 보지 않고 그냥 지원하는 케이스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상향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적절하겠죠. 근데 경쟁률이 너무 이렇게 저게 정말 처음부터 거기 막바지로 이렇게 거기 하위권에 있는 경쟁률 같은 경우는 막판 직전 경쟁률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딱 쭉 보다 보니까는 경쟁률 쭉쭉쭉 보다 보니까 경쟁률 낮았는데 갑자기 경쟁률이 막판에 폭발해버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먼저 안정이하는 적정이라든지 상향으로 지원한다면 이때는 이 경쟁률 너무 높은 학과, 처음부터 높은 학과, 경쟁률 너무 낮은 학과, 이 두 개의 학과는 피하고 다른 카드를 써서 상향 카드를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 카드는 심리 싸움이 종종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분명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 측정 경쟁률 높은 학과와 경쟁률 낮은 학과는 상향 카드로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률 높은 학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성적이 높고 물론 낮은 학과도 여러분들과 비슷비슷한 아이들의 막판에 몰려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카드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좋을까요? 경쟁률이 처음부터 너무 높지도 않고 경쟁률이 처음부터 너무 바닥도 아니 그래도 좀 경쟁률이 그냥 중간 정도 어중간한 그 정도 많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학과가 상향 카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이제 거기 이제 지원하실 때도 이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시를 지원하실 때 나는 재수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재수할 의향이 없는지에 따라서 정시 카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정시를 응시하고 수능 원서를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나는 재수 의사가 있나? 나는 재수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점만 결정돼도 정시 카드 선택에 순조롭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정말 올해 너무 많은 변동이 있는 그런 입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정시 카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